안녕하세요. 안코음입니다. 친구들은 살면서 가장 힘들고 우울했던 기억이 언제인가요? 저는 놀랍게도 출산 후 깊은 우울감에 빠졌어요. 출산 후에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런 어려운 단어의 이런 호르몬 수치가 72시간 만에 무려 1000% 이상 급락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생리할 때 단순 감정 기복이 아니라 생화학적 충격이라고 하나? 주말 부부를 했었는데 내가 아프면 소중한 아기를 돌보지 못한다는 책임감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작고 연약하고 예쁘고 소중한데 제 몸은 18kg가 쪄서 몸이 튜브에 껴있는 것 같고 잠은 못 자니 고문받는 느낌에 밥도 잘 못 먹으니까 삶의 질이라는 게 없어요. 아이를 재우고 누웠는데 내일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이런 진짜 까만 생각이 드는데 그 순간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에 거부감도 들고 아기한테 너무 부끄러웠어요. 다시 활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몇 가지를 바꿔봤는데 출산 후 1000% 떨어진 호르몬 충격을 이겨낸 방법이니까 친구들도 따라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오늘만 잘 살아보자 생각을 바꿨어요. 저는 배움도 좋아하고 창작도 좋아하는 사람인데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기분이 자꾸 가라앉더라고요. 근데 제 욕심이 저기 정말 위에 높이 있지만 현실은 아이 똥기저귀를 갈고 닦고 먹이고 재우고 내 밥도 잘 못 챙겨 먹으니 힘들었는데 목표를 당장 할 수 없는 게 아닌 당장 잘할 수 있는 아기와 오늘을 잘 살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두 번째는 청소를 시작했어요. 우울감의 끝을 달릴 당시 진짜 거실 끝에서 주방 끝까지 개더럽더라고요. 물건이 너무 많았어요, 진짜. 아이 재워놓고 피곤해도 장난감 정리, 설거지를 끝내놨어요. 오늘 하루도 내가 나를 위해 뭔가 해냈구나. 이런 성취감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집이 깨끗하니까 다음 날도 산뜻하게 시작할 수 있었고 정말 이 청소의 힘은 생각한 것보다 강력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식물에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때 집에 어른이 저밖에 없으니까 너무 공허하고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F 같은 방법이긴 한데 식물에 오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식탁에 올려뒀어요. 그리고 아기랑 식사를 할 때마다 오늘이라는 식물을 보면서 그래 오늘만 잘 살자 이 목표를 가슴에 새겼어요. 요즘도 제가 좀 무기력함을 느낄 때는 목표가 정말 크고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자꾸 남들이랑 비교하거나 정작 나는 어떤 게 더 가성비 있는 행동일까를 따지면서 아무것도 안 할 때 그런 느낌이 싫은데 그냥 목표가 오늘만 잘 살아보자 이렇게만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문제가 좀 더 간단해지고 오늘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외롭다 보니까 제 친척 오빠가 라디오를 진행하는데 만날 순 없지만 그래도 뭔가 가족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으니까 그게 또 마음의 위안이 되더라고요. 네 번째는 밖에 나가서 해를 쬐고 산책 나온 할머니와 대화를 나눴어요. 이때가 코로나라 사람을 더 자주 못 만났는데 마스크를 쓰고 해를 쬐니 산책 나오시는 할머님이랑 대화를 하니까 좋더라고요. 나이는 다르지만 서로 이렇게 말동무가 되어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또 제가 집에서 아기하고만 대화를 하니까 어른 대화를 들려줄 수가 없었는데 또 할머니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어른 대화도 들려주고 나도 이 세상의 일부구나. 단절된 삶을 사는 듯 하지만 그래도 이런 연결감을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는 심리 관련 책을 읽었어요. 출산하고 나니까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과 저에게 부족했던 사랑에 대한 기억들이 동시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전화해서 울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빠한테 전화해서도 울었는데 두 분의 반응이 정말 다릅니다. 아빠들은 그래요. 그다지 그 얘기를 그렇게 공감하거나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약간 얘가 살만하니까 이러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저희 엄마는 너가 건강한 거다. 이렇게 너가 뭐가 힘들었는지 엄마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게 잘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생각하면 제가 막 모질게 얘기도 한 것도 같거든요.
당장 제가 뭐 아이를 혼자 보는데 지방에서 서울로 상담 갈 수도 없었고, 또 상담하면 왠지 너무 비쌀 것 같아서 제가 돈을 벌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데 돈을 쓴다는 게 좀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거는 그때 오은영 박사님 책을 읽고 그런 호르몬 변화로 다시 만난 저를 좀 조용히 보듬어줬던 것 같아요. 육퇴하고 청소하고 책 읽으면서 마음에 위안을 주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내가 못했던 것들을 아이한테 뭐 좀 잘하게 해주려고, 그걸 채워주려고 좀 그러잖아요. 저는 제가 제 아이한테 잘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왜 나는 이런 따뜻한 시간을 못 가졌지?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저를 지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인생에 다 필요한 과정 같아요. 잊고 있었던 내 마음속에 있는 어린 나를 좀 달래주고 그냥 그런 기억들을 이제 떨쳐보내는 거. 가라. 아이가 4살이 된 지금도 가끔 마음의 감기처럼 우울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특히 생리기간 때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철분제를 챙겨 먹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5가지는 현재 제가 우울할 때도 저를 지켜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생리할 때 철분제를 꼭 많이 챙겨 먹어보세요. 확실히 몸이 푹 꺼지는 느낌, 그런 건 좀 덜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이게 날이 추워서 밖에 나가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세로토닌은 눈으로 빛을 느껴도 생기고 창가에 앉아서 빛의 온도를 느껴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요즘 침대에 누워서 남들의 반짝이는 삶만 보며 우울해하고 있나요? 후딱 일어나서 10분 청소하고 햇살 있는 창가에서 책을 10분만 읽어보세요. 저처럼 나약한 사람도 출산 후 1000% 떨어진 호르몬 충격을 이겨냈다면 친구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같이 응원할게요.